새벽 3시 부엌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73박순자 할머니가 부엌 칼을 들고 거울을 향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나가. 다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침입자로 착각한 것이었죠. 딸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칼을 빼앗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도둑이야. 살려줘.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현실로 끌어오려 하지 말고 자신이 어머니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가. 도둑 나가. 그제야 어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시작해 볼까요? 제 이름은 미영입니다. 45살이죠.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이제 73 어머니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죠. 가스 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약속을 까먹고 손자 이름을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땐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어요. 엄마, 또 까먹었어? 아이고, 내가 요새 왜 이러지?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울고 계신 걸 발견한 날이었죠.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어머니는 절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신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시간 넘게요. 제가 딸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셨죠. 거짓말. 우리 미영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시간은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97년 IMF 시절로 자주 돌아가셨죠. 아마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계셨어요. 연결되지도 않은 전화기에 대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였죠. 여보세요? 은행이죠?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제발요. 엄마, 전화 끊어요. 이미 다 해결됐어요. 제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자 어머니는 발작적으로 소리치셨어요. 하지마. 우리 집 경매 넘어가.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그 절박한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 시절의 공포 속에 살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현실로 끌어오려 하지 말고 제가 어머니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빚 다 탕감해준대요. 정말? 거짓말 아니지? 정말이에요. 여기 서류 봐요. 제가 아무 종이나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하셨어요.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현관문 소리에 깨어보니 어머니가 파자마 차림으로 나가려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회사 가야지. 늦으면 잘린다고. 어머니는 30년 전에 그만둔 회사에 출근하려는 거였어요. 제가 막아서자 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비켜. 나 정말 늦었어. 엄마, 오늘 일요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거짓말. 평일이야. 신랑이 끝에 겨우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지만 그날 이후로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엔 더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집 안 어디에도 안 계셨죠.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탁했죠. 4시간 만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우리가 20년 전에 살던 동네에서 발견되셨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가신 거였죠.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낡은 아파트 주소를 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문이 안 열려? 열쇠도 안 맞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지만 어머니에겐 여전히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엄마, 우리 이사했잖아요. 새 집으로 가요. 이사?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또 나가시면 어쩌지? 더 멀리 가시면? 사고라도 나시면?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 옷에 이름표와 연락처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GPS 추적기도 구입했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GPS가 무색하게도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위험한 일을 만들어내셨어요.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뛰어가 보니 어머니가 빈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냄비는 까맣게 타고 있었고 연기가 자욱했죠. 엄마, 뭐 하세요? 밥 해야지. 애들 학교 보내야 해. 새벽 2시예요. 애들은 다 커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시간 속에서 저와 남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자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가스가 안 나오자 이번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알루미늄 호일을 전자레인지에 넣으셔서 불꽃이 튀기도 했죠. 결국 전자레인지도 플러그를 뽑아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방이 위험해지자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 어머니가 변기물을 계속 내리면서 뭔가를 버리고 계셨어요. 엄마, 뭐 버리세요? 이 돈 가짜야. 위조 지폐라고. 어머니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현재 지폐 디자인을 못 알아보시고 가짜 돈이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이미 상당한 돈이 변기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현금은 모두 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돈이 없어진 걸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셨죠. 도둑이 들었어. 경찰 불러. 엄마, 도둑 안 들었어요. 거짓말. 내 돈 어디 있어? 너야? 내가 훔쳤어? 어머니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평생 나를 믿어주신 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도둑으로 보시다니요. 의심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자기 물건을 숨기기 시작하셨는데 정작 어디 숨겼는지 기억을 못하셔서 저를 더 의심하셨죠. 내 반지 어디 있어? 내가 팔았지? 엄마가 베개 속에 숨기셨잖아요. 제가 베개 속에서 반지를 찾아드려도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기 숨긴 거야. 나중에 훔치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할아버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저기. 대개 어머니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뛰어나가 보니 어머니가 옆집 문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여보, 문 열어. 나야. 왜 날 밖에 세워놔? 어머니는 옆집을 우리 집으로, 그 할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착각하신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매달리신 거예요.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와?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할아버지가 떼어내려 하자 어머니는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날 버리지 마. 제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제야 알았거든요. 겨우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우리 영감 어디 갔어? 왜 안 들어와? 아빠는 출장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거짓말. 날 버리고 간 거야.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어머니의 의심은 망상으로 발전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 믿기 시작하신 거죠. 사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신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안 주무시고 현관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를 기다리신 거였죠. 새벽 4시까지 기다리시다가 쓰러지듯 잠드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밤 현관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오시자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그 나쁜 놈. 날 버렸어. 애들도 버렸어. 어머니의 분노는 곧 저한테 향했습니다. 너도 아빠 편이지? 너도 날 버리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계속 시도하셨죠. 문이 잠겨 있으니 창문으로 나가려 하시고 창문도 잠그니 베란다로 나가려 하셨어요.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졸았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에 깨어보니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없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베란다에 나가보니 어머니가 베란다 난간을 넘으려 하고 계셨어요. 우리 집은 15층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 제가 뛰어가서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죽으림을 다해 놓지 않았죠. 날아갈 거야. 새가 될 거야. 엄마, 제발. 위험해요. 간신히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란다 문도 잠그고 창문에는 안전 잠금 장치를 설치했어요. 우리 집은 점점 감옥처럼 변해갔지만 어머니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집을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어머니의 망상은 계속됐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죠.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가보니 어머니가 부엌칼을 들고 거울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죽여. 다 죽여버려. 엄마, 칼 내려놔요. 저 여자가 날 감시해. 맨날 날 따라해. 죽여야 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 본 거였어요. 제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어머니는 칼을 저한테 겨누셨습니다. 너도 한 패지? 너도 저 여자랑 같이 날 괴롭히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었죠. 어머니니까요. 엄마, 나 미영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거짓말. 우리 미영이는 어려. 넌 가짜야. 어머니는 칼을 휘둘렀어요. 피하다가 팔에 상처가 났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날 해치려 하시다니. 그때 갑자기 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칼을 떨어뜨리고 제 팔에 피를 보더니 울기 시작하셨죠. 피. 누가 다쳤어? 병원 가야 해. 어머니는 제가 다친 걸 모르셨어요. 그냥 누군가 다쳤다는 것만 아신 거죠. 저는 어머니를 안정시키고 칼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집안의 모든 날카로운 물건을 없앴어요. 상처를 치료하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혼자 모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요양병원을 고려해 보세요. 아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본인도 위험하고 어머니도 위험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의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버려지는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니 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셨어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계신 거였죠. 한여름인데 겨울 코트까지 입고 계셨습니다. 엄마, 더워요. 옷 벗어요. 안 돼.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어머니는 계절 감각도 잃으신 거였어요. 억지로 벗기려 하니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둑이야. 내 옷 훔쳐가려고 해. 결국 그냥 두었더니 어머니는 탈진해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셨죠.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네, 엄마가 쓰러지셔서. 내가? 왜?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셨어요. 의사가 또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이번엔 경찰이 찾아왔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어머니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이번엔 또 다른 이웃이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여러 집 문을 두드리며 갇혔다고 소리치신 거였죠.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아, 그러시군요.
이웃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고 나서 어머니를 보니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 왜 밖에 나가서 소리치셨어요? 내가? 언제? 난 계속 여기 있었는데. 어머니는 정말로 기억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이제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피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노인네 때문에 무서워서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딸도 참 고생이네. 나 같으면 못해.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해했으니까요. 나라도 무서웠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부엌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종이를 모아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태우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뭐 하세요? 추워. 불 피워야 해. 난로가 없어. 불을 끄고 보니 부엌 천장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진짜 화재가 날 뻔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무서웠거든요.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시는 기척이 나면 바로 따라 일어났죠. 엄마, 어디 가세요? 화장실.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변기가 아닌 세면대에 볼일을 보려 하셨죠. 엄마, 여기 아니에요. 변기는 저기예요. 아, 그래. 어머니는 변기와 세면대도 구분 못하시게 된 거였어요. 그날부터 화장실 문에 큰 글씨로 변기라고 써붙였지만 글씨도 못 읽으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들어가 보니 벽에 뭔가를 바르고 계셨는데 그게 대변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예뻐? 그림 그렸어. 꽃이야, 꽃.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신 거였어요. 벽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어머니 앞에선 웃어야 했죠. 네, 예뻐요. 근데 이제 그만 그려요. 다음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치고 핥히고 물기까지 하셨죠. 나쁜 년. 내가 다 망쳤어. 내 때문이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맞으면서도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항하면 어머니가 다치실까 봐요.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는데 간호사가 물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넘어졌어요. 이게 넘어진 상처가 아닌데. 괜찮아요. 정말로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계셨어요.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반가워. 어머니는 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아까 때렸던 것도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살려줘. 죽여. 귀신이야. 악몽을 꾸시는 건지 환각을 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꼭 안아드리며 괜찮다고 반복할 뿐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무서운 거 없어요. 어머니는 제 품에서 아기처럼 울었어요. 무서워. 날 데려가려고 해. 아무도 엄마 안 데려가요. 제가 지킬게요. 새벽까지 어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잠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죠. 제발, 엄마 좀 편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어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거실에 있는 모든 가구를 현관 쪽으로 옮기고 계신 거였죠. 엄마, 뭐 하세요? 이사 가야 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거짓말. 우리 집은 이렇게 안 생겼어. 어머니는 소파며 탁자며 다 끌고 나가려 하셨어요. 말려도 소용없었죠. 결국 어머니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맑은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저를 불렀어요. 미영아. 네, 엄마. 내가 많이 힘들게 하지.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내가 미쳐가는 거.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우리 둘 다 울었죠.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랑해. 우리 미영이. 그게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말도 잘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게 되었죠. 대소변도 완전히 못 가리시게 되었고요. 이제 어머니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십니다. 가끔 눈을 뜨시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실 뿐이죠. 엄마, 밥 드실래요? 대답은 없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어요. 어머니가 들으실 거라 믿으면서요. 어제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에 나갔어요. 봄꽃이 만개했거든요. 엄마, 꽃이 폈어요. 예쁘죠?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지만 햇살을 받은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오늘 아침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리셨어요. 잘 들어보니 사랑 이었습니다.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사랑해요.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비록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고 우리가 나눴던 추억을 다 잊으셨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하니까요. 어머니 대신 제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간직할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잠들어 계세요. 숨소리가 고르고 평화로워요. 엄마, 이번엔 내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잊어도 나는 안 잊을게요. 제가 속삭이자 어머니가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으셨어요. 말은 못하시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 안에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요.